당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당신을 속이기 위해 완벽한 알리바이를 설계했다면 당신은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과 3분 만에 10년이라는 견고한 신뢰가 산산조각 나는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남편이었던 민우가 마주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심이 어떻게 잔혹한 현실로 변하는지 보여줍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민우는 텔레비전을 끄고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다.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시계 바늘은 이미 밤 11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다. 적막한 집안에서 유일하게 생동감을 띠는 것은 민우의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 화면뿐이었다. 그때 손바닥을 간지럽히는 짧은 진동과 함께 아내 지수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대리님이랑 노래방 찍고 갈게. 아, 준호도 같이 있어. 걱정 마. 걱정 마라는 그 짧은 문장이 민우의 심장을 콕 찌르는 가시처럼 느껴졌다. 그 이름은 민우에게 형제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지수의 입사 동기이자 지난 10년 동안 민우의 집거실에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속 깊은 고민을 나누던 녀석이었다. 명절이면 서로의 부모님 안부를 묻고 지수의 친정 부모님 생신 때도 민우와 나란히 앉아 술을 받아주던 준호였기에 그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옹졸한 남편으로 만드는 일처럼 느껴지곤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민우의 머릿속에는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잔상이 남기 시작했다. 얼마 전 부부 동반 모임에서 술에 취한 지수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준호의 어깨에 고개를 묻던 모습, 그리고 준호가 아주 익숙한 손길로 지수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귓속말을 하던 그 찰나의 순간들이었다. 민우가 그 광경을 보고 표정이 굳어지면 지수는 늘 아무렇지도 않게 쏘아붙였다. 민우 씨 표정이 왜 그래? 또 의심하는 거야? 준호랑 나 사이에 무슨 사이라고 그래? 우린 진짜 가족보다 더한 사이인 거 알잖아. 준호 없었으면 나 회사 생활 버티지도 못했을 사람이야. 지수의 목소리는 늘 당당했고 오히려 민우를 속 좁은 남자로 몰아세우는 힘이 있었다. 준호 역시 그런 민우를 달래듯 웃으며 어깨를 툭 치곤 했다. 형님, 저 지수랑은 전생의 남매였나 봐요. 저런 성격 받아줄 사람 형님밖에 없어요. 제가 중간에서 잘 감시하고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렇게 넉살 좋게 웃는 얼굴 앞에서 민우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에 피어난 서늘한 의혹은 시간이 갈수록 거대한 파도가 되어 민우를 덮쳤다. 남사친이라는 이름의 방패 뒤에서 아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10년 전 결혼 반지를 끼워주며 평생을 약속했던 그 손은 이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떨리고 있었다. 결국 민우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마음의 매듭을 끊어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생전 처음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탐정을 찾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 1%의 결백이라도 확인하고 싶은 간절한 몸부림이었다. 며칠 뒤 카페 구석진 자리에서 만난 탐정이 내민 서류 봉투 위로 차가운 커피 잔에 온기가 내려앉으며 조사가 시작되었다. 과연 그 봉투 안에는 민우가 그토록 원했던 결백이 담겨 있을까? 아니면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될까? 탐정은 무거운 침묵 끝에 첫 번째 보고서를 조용히 밀어 넣었다. 탐정은 무거운 침묵 끝에 첫 번째 보고서를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찾은 카페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무거웠고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조차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탐정은 무심한 표정으로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민우의 눈앞에 두툼한 노란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수와 준호의 일상을 낱낱이 기록한 사진들과 분 단위로 작성된 관찰 일지가 가득했습니다. 의뢰인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분은 정말 친한 친구 사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탐정의 목소리는
건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수와 준호는 퇴근 후 일주일에 3번 이상 만났지만 그들의 행선지는 늘 사람이 북적이는 종로나 강남의 유명 카페, 식당, 그리고 밝은 조명이 비추는 대형 노래방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거나 준호가 지수의 어깨를 감싸고 웃는 모습은 자주 포착되었으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호텔이나 외딴 곳 혹은 밀폐된 단둘만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탐정은 오히려 너무 공개적이고 당당한 스킨십이라 불륜이라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사진 속 지수와 준호는 거리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준호의 손은 아주 자연스럽게 지수의 허리춤에 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영락없는 연인이라고 해도 믿을 광경이었지만 탐정의 말대로 그들은 늘 감시의 눈이 많은 공공장소에만 머물렀습니다. 민우는 순간적인 안도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아내를 믿지 못하는 의처증 환자가 된 것인가? 10년이라는 세월을 형제처럼 함께한 친구와 소중한 아내를 추악한 눈으로 의심했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내를 믿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여기서 멈추시겠습니까?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봅니다. 조사는 이제 그만하시죠. 보고서는 제가 가져가서 파기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우가 자괴감에 빠져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였습니다. 탐정이 손가락을 까닥이며 민우를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아주 기묘하고 서늘한 기류가 담겨 있었습니다. 탐정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뢰인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술자리에 말이죠. 늘 한 사람이 더 끼어 있더군요. 민우의 발걸음이 못 박힌 듯 멈췄습니다. 탐정이 새로 꺼내놓은 사진 속에는 지수와 준호 옆에 낯선 중년 남성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지수 씨의 직장 상사인 박 차장이라는 분입니다. 세 사람이 항상 세트로 움직입니다. 지수 씨가 준호 씨와 다정하게 걷고 있으면 그 옆에는 늘 박 차장이 뒷짐을 지고 흐뭇하게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민우는 박 차장이라는 이름을 머릿속에서 거듭 곱씹어 보았습니다. 지수가 평소 회사 불평을 할 때 일이 너무 꼼꼼하고 성격이 엄격해서 피곤해 죽겠다며 혀를 내두르던 그 상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퇴근 후 지수와 준호의 지극히 개인적인 자리에 매번 동석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마치 한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탐정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사진 한 장을 더 가리켰습니다. 보통 남사친이 방패막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를 알리바이로 세워두면 배우자는 안심하게 되죠. 준호랑 같이 있어라는 말 한마디면 의심할 명분이 사라지니까요. 그런데 이번 건은 좀 더 복잡하고 영악한 냄새가 납니다. 준호 씨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망지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탐정의 설명은 소름 끼칠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노래방이나 룸이 있는 술집에 들어가면 준호는 꼭 한 번씩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며 주변을 살피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도 아니고 술을 더 주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복도 끝 엘리베이터 쪽을 수시로 쳐다보며 누군가 새로 들어올 때마다 몸을 잔뜩 긴장시켰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렸죠. 그것은 영락없는 파수꾼의 모습이었습니다. 안에서 벌어질 무언가를 위해 밖에서 시간을 벌어주고 혹시 모를 침입자를 차단하는 역할 말입니다. 민우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문자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호도 같이 있어. 걱정 마. 그 말은 민우를 향한 배려가 아니라 금지된 선을 넘기 위한 완벽한 암호이자 가스라이팅이었던 셈입니다.
10년지기 친구가 내 아내의 부정을 외부로부터 철저히 가려주는 은폐막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의뢰인님, 이들이 왜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단순히 친분 때문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이권이 얽혀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준호 씨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저렇게까지 헌신적으로 돕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멈추시면 평생 가면을 쓴 이들에게 비웃음을 사며 사시게 될 겁니다. 탐정의 경고는 차가웠지만 정확했습니다. 민우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상대가 치밀하게 방패를 세웠다면 자신은 그 방패 뒤에 숨은 더 추악한 진실을 들이받아야 한다는 것을요. 조사를 조금 더 진행해 주십시오. 그 박 차장이라는 사람과 제 아내, 그리고 준호의 관계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짜 거래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민우는 차가워진 손을 비비며 탐정에게 거액의 추가 비용을 건넸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온 믿음의 성벽에 아주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을 비웃으며 뒤에서 이런 연극을 꾸미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제 민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믿음이 부서진 자리에는 오직 명확한 증거와 냉정한 심판만이 남아야 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지수의 가방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오늘 밤 그녀가 즐겼을 더러운 잔재들이 담겨 있을 터였습니다. 지금 당장 종로로 가겠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맹수의 포효보다 더 강한 복수심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알리바이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민우는 그날 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게임의 판은 짜졌습니다. 준호라는 방패를 뚫고 박 차장이라는 거물을 쓰러뜨리고 아내라는 이름의 배신자를 심판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과연 그 이면에는 어떤 더러운 상부상조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민우는 진실의 문턱에서 차가운 심호흡을 내뱉으며 어둠 속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종로의 뒷골목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도였습니다. 이 소름 돋는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민우의 복수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과연 준호는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걸까요? 민우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진실의 문턱에서 차가운 심호흡을 내뱉으며 그는 탐정이 알려준 종로의 어느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폐부를 찔렀지만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불쾌한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골목 어귀에 도착했을 때 종로의 밤은 직장인들의 고단한 하루가 술잔에 녹아드는 소란스러운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어두운 건물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0년을 형제처럼 지낸 사람이 내 아내의 불륜을 돕고 있다면 그 배신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저 멀리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우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내 지수와 10년지기 동생 준호, 그리고 한 명의 낯선 남자가 이자카야의 미닫이 문을 열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낯선 남자가 바로 탐정이 말했던 박 차장이었습니다. 그는 얼핏 보기에도 지수보다 10살은 많아 보였고 전형적인 부장님 스타일의 투박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결코 상사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술기운 때문인지 평소보다 훨씬 더 가벼운 몸짓으로 박 차장의 팔을 슬쩍 치기도 하고 그의 옷깃을 다정하게 정리해 주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그 곁에서 마치 호위무사라도 된 듯 연신 주변을 살피며 호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차장님, 오늘 기분도 좋으신데 제가 제대로 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근처에 아주 프라이빗한 노래방이 있거든요. 준호의 목소리가 밤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준호는 지수의 어깨를 감싸주며 박 차장에게 길을 안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술 취한 여직원을 챙기는 매너. 좋은 동료의 모습이었지만 모든 내막을 알고 있는 민우의 눈에는 그 모든 행동이 치밀하게 짜인 추악한 연극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소름 돋는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남사친이 사실은 이런 완벽한 알리바이의 설계자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그들에게 죄책감을 없애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골목 끝자락에 위치한 화려한 간판의 노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탐정과 합류하여 근처에서 실시간 상황을 전달받았습니다. 탐정은 이미 노래방 복도 끝방에 자리를 잡고 소형 장비들을 설치해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님, 진정하십시오. 지금부터 보게 될 장면들이 고통스럽겠지만 진실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탐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민우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송된 태블릿 화면 속에는 노래방 복도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더니 준호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화장실을 가는 것도 맥주를 주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도 끝 입구 쪽이 잘 보이는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수시로 엘리베이터 쪽을 향했습니다. 누군가 새로 들어올 때마다 준호의 몸은 잔뜩 긴장한 듯 보였고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것은 영락없는 망지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안에서 벌어질 무언가를 위해 밖에서 시간을 벌어주고 혹시 모를 침입자를 차단하는 파수꾼 말입니다. 여러분, 복도에 앉아 엘리베이터만 쳐다보는 친구가 있다면 그건 우정이 아니라 감시입니다. 그 시각 닫힌 방 안에서는 요란한 댄스곡 반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탐정이 틈새로 포착해 전송한 사진 속 광경은 노래소리와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 지수는 준호가 아닌 박 차장의 품에 깊숙이 안겨 있었습니다. 박 차장의 손은 지수의 허리를 노골적으로 감싸고 있었고 지수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늘 말하던 가족보다 더한 사이라는 준호는 지금 방 밖에서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미래를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민우가 그토록 신뢰했던 두 사람의 우정은 불륜이라는 추악한 범죄를 가려주기 위한 화려한 포장지에 불과했습니다. 잠시 후 노래 소리가 멈추고 준호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준호는 아무렇지도 않게 방으로 들어가 지수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빗어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박 차장의 어깨를 치며 무언가 농담을 던졌고 세 사람은 마치 오랜 절친한 사이처럼 한데 엉겨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김준호, 너 밖에서 고생했다. 한 곡 뽑아봐. 박 차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복도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준호는 기다렸다는 듯 탬버린을 흔들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지수는 그런 준호의 재롱을 보며 박수를 쳤고 박 차장은 만족스러운 듯 지수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 기묘한 삼각관계는 민우가 알던 상식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었습니다. 보통의 남사친이라면 친구의 남편을 생각해 만류하거나 조언을 해야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부적절한 관계의 적극적인 조력자이자 공범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내 남편, 아내의 친구는 절대 그럴 리 없어라고 확신하시는 분 계신가요? 민우도 어제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상상을 초월합니다. 민우는 문득 지난번 준호가 자신의 집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님, 지수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저 기집애 마음 여려서 딴 생각 못해요. 제가 옆에서 딱 지키고 있을 테니까 저만 믿으시라니까요.
그때 준호가 말했던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민우는 피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지수의 정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수의 불륜이 들통나지 않게 철저히 옹호하겠다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민우는 노래방 건물을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의 배신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형제라고 믿었던 동생의 기만이었습니다. 자신을 바보 취급하며 뒤에서 비웃었을 그들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연극은 끝이야.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평소 끊었던 담배였지만 지금은 독한 연기라도 마시지 않으면 심장이 타버릴 것 같았습니다. 탐정이 다가와 민우의 어깨를 가볍게 짚었습니다. 의뢰인님, 이제 시작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단순히 친분 때문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이권이 얽혀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준호 씨가 저렇게까지 헌신적으로 돕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탐정의 말대로였습니다. 세상에 대가 없는 호의는 없었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지수의 뒤를 봐주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였습니다. 민우는 복수심보다 더 차가운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상대가 치밀하게 방패를 세웠다면 자신은 그 방패 뒤에 숨은 더 추악한 진실을 들이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름돋는 상부상조의 내막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준호가 왜 자기 인생까지 걸어가며 망을 봐주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대가가 다음 파트에서 밝혀집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 민우의 복수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이 추악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큰 힘이 됩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무심하게 반짝이는 종로의 거리에서 민우는 평생 지켜온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잔해 속에서 그는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가면을 쓴 채 자신을 향해 웃어주던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기 위해 민우는 기꺼이 어둠 속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옥 같은 영상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온 민우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지수가 평소처럼 웃으며 들어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상부상조의 지옥도가 이제 곧 민우의 손에 의해 낱낱이 파헤쳐질 차례였습니다. 지수의 거짓말이 가능했던 진짜 이유, 그리고 준호가 망지기를 자처한 그 추악한 거래의 내막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공유하고 있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민우는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과연 그 스마트폰 속에 숨겨진 공범의식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파트에서 그 금기된 대화의 전문을 공개합니다.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지수의 미소 뒤에 숨겨진 상부상조의 지옥도가 이제 곧 민우의 손에 의해 낱낱이 파헤쳐질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밤샘 조사 끝에 탐정이 복구해낸 데이터들을 마주했습니다. 그가 확인한 것은 단순한 외도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신성한 가치를 비웃으며 구축된 추악한 공생관계의 기록이었습니다. 탐정이 복구한 스마트폰 메시지함에는 지수와 준호가 주고받은 수천 개의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내리다 한 대목에서 숨이 팼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수가 준호에게 보낸 메시지는 차가울 정도로 계산적이었습니다. 나 오늘 박 차장님이랑 종로 쪽에서 늦을 것 같아. 우리 남편이 혹시라도 전화하면 너랑 강북 쪽에서 술 마시고 있다고 해줘야 해. 알지? 그러자 준호는 기다렸다는 듯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연하지. 안 그래도 나 오늘 그 사람 만나러 가거든. 우리 마누라한테는 너랑 같이 퇴근 후에 업무회의 겸 술 한잔한다고 말해놨어. 너도 우리 와이프가 혹시 물어보면 맞장구 좀 잘 쳐줘라. 이것은 우정도 의리도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치부를 가려주는 대가로 맺어진 추악한 거래였습니다. 준호 역시 사내에서 다른 부서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지수는 진작부터 준호의 이 비밀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친구라면 꾸짖거나 절교를 선언했겠지만 지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약점을 잡는 대신 그것을 자신을 위한 방패로 활용하는 영악함을 보였습니다. 준호는 지수의 불륜을 묵인하고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대신 자신의 외도 사실을 지수로부터 보장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중심에는 박 차장이라는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민우가 재생한 녹음 파일 속에서 박 차장의 걸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준호야, 너 이번에 대리 딱지 떼야지. 내가 이번 분기에 점수 좀 후하게 줬다. 지수가 옆에서 내 칭찬을 얼마나 하던지 말이야. 준호의 비굴한 웃음소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아이고 차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지수 얼마나 아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수가 행복해야 저도 행복하고 차장님도 행복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밖에서 딱 지키고 있을 테니까 두 분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대화가 믿어지십니까? 10년을 형제처럼 지낸 동생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 형님의 아내를 상사에게 바치고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인륜의 파괴입니다. 민우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형제처럼 아끼며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인생 고민을 들어주었던 준호가 사실은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진상하며 제 앞길을 닫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속이는 데는 너만한 남사친이 없다니까 라고 깔깔거리던 지수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완벽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지수와 준호 그리고 박 차장, 이 세 사람은 서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견고한 성을 쌓았고 민우의 신뢰는 그 성을 유지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슬퍼하고 자책할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 추악한 공동체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울며 불며 매달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복수의 칼날을 가시겠습니까? 민우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확보한 모든 증거를 넘겼습니다. 지수와 준호, 그리고 박 차장까지 셋 다 엮어서 법적 심판을 받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준호의 아내 또한 이들의 거짓말에 철저히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민우는 그녀에게도 연락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상부상조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단 하나,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쌓아올린 공범의식은 생각보다 훨씬 견고하고 독했습니다. 지수는 준호의 사내 불륜 상대가 누구인지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필요할 때마다 그 카드를 꺼내 준호를 조종했습니다. 준호는 박 차장으로부터 인사고가 혜택을 받는 대가로 지수의 정조를 파는 인간 장막이 되기를 자처했죠. 이보다 더 완벽한 범죄 커넥션이 있을까요? 민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차가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슴 속에는 이제 슬픔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탐정에게 추가 조사를 의뢰하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단순히 이혼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들이 지키려 했던 그 모든 가식과 사회적 지위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려 주십시오. 그날 저녁 지수는 준호와 낚시를 가자며 평소보다 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오늘 준호가 자기한테 안부 전해달래. 조만간 같이 낚시나 가자는데 준호가 형님 보고 싶다고 아주 난리야. 민우는 지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수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맑았습니다. 그 맑음이 오히려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준호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우리 정말 조만간 다 같이 모여야겠네. 할 이야기가 아주 많을 것 같아. 민우의 말에 담긴 뼈아픈 냉소를 지수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완벽하게 남편을 속였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욕실로 향했습니다. 민우는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증거가 담긴 저장 장치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가 가장 잔인한 기만이 되어 돌아온 순간 민우는 배신의 끝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이들이 공들여 쌓아온 추악한 성벽이 단숨에 무너져 내릴 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민우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른 태양이 뜰 것이고 그 태양은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가차없이 내리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수가 어떻게 완성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0년의 신뢰를 배신한 준호와 남편을 바보로 만든 지수,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 남의 가정을 파탄낸 박 차장, 이 세 사람이 마주하게 될 최후의 심판이 곧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민우의 다음 행보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이 추악한 사기극을 끝내는 힘이 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민우는 이제 최후의 폭로를 위해 준호의 집 거실로 향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어떤 파멸의 드라마가 펼쳐질지, 그 잔인한 진실의 현장이 다음 파트에서 공개됩니다. 과연 지수는 남편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모든 준비가 끝난 민우는 이제 최후의 폭로를 위해 준호의 집 거실로 향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10년의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는 차가운 냉소만이 남았습니다. 준호의 집 거실에는 평소처럼 다정한 척 가면을 쓴 지수와 준호,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준호의 아내가 모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말없이 태블릿 PC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줄게. 민우의 낮은 목소리와 함께 화면에서는 노래방에서의 추악한 미래, 영상과 서로의 외도를 덮어주던 노골적인 메시지, 그리고 비굴한 거래가 담긴 녹취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막이 흐르던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수와 준호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창백하게 굳어버렸고, 준호의 아내는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준호의 아내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곧바로 준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지수는 바들바들 떨며 민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변명을 하려 했지만 민우는 단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어. 이미 법대로 처리할 준비는 끝났으니까. 너희가 즐겼던 그 완벽한 알리바이가 이제 너희를 파멸시킬 증거가 될 거야. 민우는 처절하게 무너지는 그들의 비명과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복수심보다 더 차가운 냉정함으로 민우는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민우는 탐정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승소 판결문을 받아냈습니다. 지수와의 이혼 성립은 물론 준호와 박 차장을 상대로 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원의 판결문, 사본과 그들이 사내 질서를 어지럽히고 인사권까지 남용했다는 증거들을 낱낱이 정리해 회사의 인사위원회와 윤리경영실의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일주일 뒤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 차장과 지수, 그리고 준호에게는 즉각적인 해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동료를 기만하고 기업 윤리를 저버린 그들은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믿었던 친구와 배우자가 이런 짓을 벌였다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주변을 돌아보세요. 혹시 남사친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은 없는지 말입니다. 초라한 몰골로 짐 상자를 들고 회사 문을 나서는 준호와 지수의 비참한 뒷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민우는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10년 넘게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마침내 치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끝났네. 민우는 주머니에서 지수와 찍었던 마지막 사진을 꺼내 조각조각 찢어 길까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알리바이는 결국 가장 추악한 증거가 되어 그들의 목을 조였습니다. 배신의 끝에서 민우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남을 위한 망직이나 기만당하는 남편이 아닌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 발을 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배신의 템에 빠져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행동해야 진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민우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새로운 시작을 앞둔 민우의 등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